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함수 중에서 텍스트 함수하고 논리 함수 진행하겠습니다. 텍스트 함수는 몇 개 안 되긴 하는데요. 얘는 논리 함수의 조건식으로 많이 쓰이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렉스미디어 실기 교재 중에서 파트 1, 파트 2, 파트 3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파트 2의 실전 모의고사 1 완성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렉스미디어 교재 그 출판사에 가보면 자료실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교재 사신 분들은 참고해서 같이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레프트 함수, 그 다음에 라이트 함수, 그 다음에 미드 함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프트, 라이트, 미드는 인수가 두 개죠. 레프트 하고 그 다음에 문자열이 첫 번째 인수고요. 두 번째 인수는 개수입니다. 개수. 즉 내가 지정한 문자열에서 몇 개를 가져오겠다 이거죠. 라이트도 똑같아요. 레프트 라이트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C열에 있는 레프트로 해가지고 C열에 있는 행사명 중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씩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레프트 함수는 왼쪽에서부터 내가 지정한 문자열 개수를 갖다가 그만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눔하고 채우기들로 내려보면 지금 각각 행복한 꿈에서 행복을, 미래 세미나에서 미래를, 고대 유물전에서 고대를 가져왔습니다. 라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레프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트는 그 대신에 특징이 있죠. 거꾸로 이번에는 오른쪽에서부터 내가 지정한 글자 수를 가져오겠다. 이번엔 세 글자를 가져와 볼까요? 그러면 오른쪽 끝에서부터 하나, 둘, 세 글자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콘서트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서 채우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뒤에서부터 가져오겠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 보시면 중간에 예를 들어 주민번호에 있는 8자리 한 글자를 가져봐라. 아니면 여러분들 생년월일 있죠? 주민번호에서 앞에 6자리. 앞에서부터 두 글자, 세 번째부터 네 번째 글자,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글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빼와라 할 때가 있어요. 얘는 미드 함수로 얘기를 합니다. 문자열일 처음에 인수로 들어가고요. 자, 얘는 인수가 3개예요. 시작 위치, 그 다음에 개수입니다. 즉 내가 지정한 문자열에서 시작 위치에서부터 내가 지정한 개수만큼을 가져와 봐 라는 건데, 얘의 포인트는 뭐냐면 시작 위치가 가져올 글자 수에 포함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즉 여기서 만약에 두 글자를 가져와 봐 라고 하면 시작 위치 플러스 그 다음 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번에도 행사 명에서 한번 가져와 볼 텐데요. 미드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미드로 가져오는데 여기서 이 나눔 콘서트에서 두 번째부터 두 글자 가져와 볼까요? 그러면 두 번째부터 두 글자니까 콘을 가져오겠죠. 얘는 복, 한, 레, 세, 대, 유 이렇게 가져올 겁니다. 예,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 라고 봤습니다. 이 세 개의 함수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제가 여기다가 임의 숫자 알파벳을 몇 개 쳐볼게요. love, 그 다음에 right, 그 다음에 left까지만 써볼까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얘를 우리가 뭐로 할 수 있냐면 영어에는 대문자, 소문자, 그 다음에 첫 글자만 대문자로 만드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로어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어퍼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프로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로어를 한번 해볼게요. 로어이라는 거는 뭐냐면 전부 다 소문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지금부터 하는 로어, 어퍼, 프로퍼 같은 경우에는 영문자에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글에는 대소문자가 없으니까요. 자, 소문자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어퍼를 이용해서 소문자를 또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대문자가 되겠죠. 자, 다시 여기서 프로퍼로 찍어보면 이때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임의로 여기다가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를 한번 몇 번 쳐볼게요.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치면은 지금
글자 수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입력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트림 함수라는 게 또 있다는 얘기죠. 트림 함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단어라든가 글자를 입력했을 때 공백이 있으면 공백을 제거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림이라고 치고요. 앞에 지금 요 러브를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막 변경했었죠.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공백이 제거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텍스트 함수의 거의 전부 다인데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느냐? le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len. 자, len으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len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len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또 나중에 보시면 이 len이라는 함수가 가져올 미드 함수라든가 다른 함수하고 합쳐져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len이라는 함수는 뭐냐면 그냥 인수는 문자열을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문자열이 몇 글자니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나눔 콘서트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이렇게 5라고 반환을 하는 거죠. 각각의 글자 수를 반환하는 게 len 함수다. 하나만 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텍스트 함수 left, right, mid, lower, upper, proper, trim 함수, 그 다음에 len 함수를 봤고요. 이번에는 포인트죠, 포인트. 논리 함수입니다. 논리 함수. 논리 함수인데 이 논리 함수는 우리 기본 작업을 갖다가 여기로 해볼까요? 그 기본 작업 3번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문과 and문, or문, 그 다음에 not이 있는데 지금 not은 잘 안 나오고요. 원래는 새로 추가된 함수에는 ifs라는 함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ifs 함수라든가 나중에 새로 추가된 함수들은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혼란을 좀 덜기 위해서는 새로 추가된 함수가 몇 개 있어요. 굳이 그 함수까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함수 끝날 때 제일 마지막에 아마 다음 강, 이 다음 강이 되겠죠. 두 강 뒤에 2021년도에 추가될 함수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논리 함수를 if문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and, 그 다음에 or 이렇게 세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나중에 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자, if라는 건 뭐냐면 if문 뒤에 조건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참일 때 반환값, 거짓일 때 반환값이 들어갑니다. 자, if문은 보통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반환해야 되는 반환값이 두 개면 if문 하나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이 참이면 첫 번째 반환값을, 이 조건이 거짓이면 두 번째 반환값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때가 있죠. 예를 들면 거짓이 두 개로 또 나뉘는 겁니다. 거짓이 두 개로 또 나뉘면 이렇게 되는 거죠. if 또 조건이 들어가요. 두 번째 조건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거짓 1, 그 다음에 거짓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그죠? 중첩 if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if문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if문은 나중에 함수 중에서도 커말 2급에서는 좀 어려운 축에 속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른 것들을 많이 배운 다음에 중첩 if문은 나중에 배우시면 금방 해요. 왜냐면 이 조건을 갖다가 다 쓰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if문에 여기 이만큼 보이시죠? 첫 번째 조건은 참 콤마까지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일부만 변경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거짓된 조건을 갖다가 써주면 되기 때문에 컨트롤 CV만 잘하면 된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모른다. 그래서 중첩 if문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냥 if문, 여기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그냥 if문, 참일 때, 그 다음에 콤마, 거짓일 때까지만 기억을 해주면 된다. 이게 if문이고 중첩 if문이다 라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문제 풀어드리면서 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 and 같은 경우에는 무슨 개념이냐면 곱하기 개념이다. 그 다음에 or 같은 경우는 더하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and와 or는 입력이 두 개가 들어가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전기자기하게 공식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회로도에서 이런 회로가 있어. 회로에 두 개 입력 단자가 있다 보면
0과 0, 0과 1, 1과 0, 1과 1이 입력이 될 겁니다. 여기서 0이란 건 false, 거짓을 뜻하고요. 1이란 건 true를 뜻해요. 자, 곱하기는 언제만 1이 나와요? 그죠? 1과 1이 들어갔을 때만 곱하기는 true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AND의 개념은 뭐냐면 인수가 모두 참일 때만 참이 나오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or 같은 경우에 더하기다 보니까 입력 단자가 0과 0만 아니면 돼요. 즉 누구라도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참의 반환된다라는 개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nd라는 거는 우리 나중에 문제 풀면 뭐뭐하고 아니면 뭐뭐 면서로 표시가 됩니다. 문장 자체가. 자, 근데 여기 or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또는 아니면 거나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뭐뭐하고 뭐뭐와 면서라고 문구에서 나오면 아, and 함수를 쓰라는 거구나. 그 다음에 뭐뭐 또는 뭐뭐하거나 라는 개념은 아, or 함수를 쓰라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문을 한번 보면은 제가 우선 조건을 먼저 적어야 돼요. 조건을 이 부문은 처음에 조건식을 만들고 나서 한번 해볼까요? 성별이 여자이면 해보겠습니다. 성별이 여자이면 여기서부터 할게요. 지우고요. 성별이 여자이면, 성별이 뭐이면 여자이면 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옴표를 쳐줘야 되겠죠? 지금 이 비포에 있는 게 여자냐 이거죠. 맞으면 true를, 아니면 거짓을 반환할 겁니다. true false 값을 보고요. true false 값을 보면 이제 이 부문을 씌울 수 있는 겁니다. 얘가 참이면 참일 때 반환 값을, 거짓이면 거짓일 때 반환 값을. 그러면 if tab 여학생이 맞으면 여학생이라고 써볼게요. 그냥 여학생이라고 하고, 아니면 남학생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즉 여자이면 여학생, 얘가 아니란 얘기는 뭐예요? 남학생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반환을 해줄 것이다. 예, 보시기 편하게 가운데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조건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and는 뭐냐면 and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의 조건이 참이냐 이거죠. 이렇게 제일 많이 나온 거 한번 볼까요? and. 자, 국어가 얼마 이상이고 80점 이상이 있고, 수학이 영어가 80점 이상이면 이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어도 80점 이상이고 영어도 80점 이상이고 둘 다 만족하면 뭐를 반환하고 true 값을 반환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 못하면 false를 반환하시오 라는 함수가 되겠죠. 채우기 핸들 해보고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왜 안 된 거예요? 얘는 지금 그쵸.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더블 클릭하니까 C4하고 D4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누가 못 넘었어? 영어가 못 넘은 거예요. 지금 78점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요 밑에 거 출력값을 한번 볼까요? 그쵸. 둘 다 80을 넘었죠.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or 같은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or 둘 중 하나만 국어가 80점을 넘거나 아니면 영어가 80점을 넘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80점을 넘으면 true, 둘 다 못 넘었으면 false가 되겠죠. 자, 그러면 거의 true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false 한번 볼까요? false? 아, 둘 다 70이네요. 그래서 안 되고 true를 보시면 예, 둘 다 넘었다. 그래서 if문과 and문, or문인데 and와 or도 결국에는 if문의 조건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간단하게 설명은 이루어졌는데요. 이 텍스트 함수하고 논리 함수는 나중에 복잡하게 서로 엮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함수들을 갖다가 응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그 함수의 정의만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에는 이 함수가 어떻게 응용되는지 기출문제라든가 아니면 교재, 실기 교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텍스트 함수하고 논리 함수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